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개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요즘 일이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편집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던 자료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직접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귀여운 당근 노트는 제가 이제 수상한 면접책,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면접 레시피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사용했던 노트인데요. 여기에다가 문제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구상하듯이 직접 답안을 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크게 제목을 써놨고 질문을 써놓고 그 질문이 있었던 페이지 수를 적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스터디하면서 같이 나눴기 때문에 알기 편하도록 하려고 써놓은 거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장으로 쓰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키워드랑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 이렇게 표시만 해놨죠. 제가 처음부터 공부할 때 구상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나중에 1월 됐었을 때도 면접 연습할 때 크게 변하는 거 없이 제가 원래 공부했던 대로 제가 원래 구상했던 대로 똑같이 키워드만 써서 빠르게 구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2월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적게 들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이거를 막 문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게 편하시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2, 3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면접장에서 구상할 때는 우리가 문장으로 다 완전히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로 써놓는 거 연습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했던 스터디는 이제 답변을 하면서 서로 답변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조원들의 좋은 답변이 있었을 때 여기다가 바로바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이어서 이거 괜찮다, 나도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을 때 이렇게 일부러 한 5줄에서 6줄 정도는 일부러 공란을 두고 다음 질문을 쓰고 준비를 해놨어요. 요 자리에는 스터디하면서 배운 것들을 쓰려고요. 저는 경기도를 응시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특별히 이렇게 위에다가 몇 년도에 기출된 건지, 그리고 구상으로 기출이 됐던 건지, 아니면 즉답으로 기출됐던 건지, 비교과에서 기출이 됐던 건지, 아니면 교과에서 기출이 됐던 건지 이런 것도 함께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지원한 지역에서 대충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흐름이나 이런 유형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집단 토의 스터디 연습할 때 썼던 연습장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연습장을 나누지 않고 여기 앞에는 구상형 즉답형 했던 거, 여기 뒤에다가 집단 토의 했던 거 나눠서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조 발언이랑 정리 발언을 따로 써놨었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변, 방법들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조원들끼리 서로 핑퐁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을 다른 조원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도 표시를 해놓고요. 우리가 이제 관리번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단 토의는 경청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관리번호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를 적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얘기했는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관리번호만 써놓고 4번 선생님이 전공체에서 교사들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알고 공유하는 방법을 말했는데 이게 좋았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리 발언에서 이런 거를 한두 개씩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내가 정리를 했던 것 중에서도 다른 선생님이 정리 발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이렇게 제외 표시를 해놓고 안 나온 것 중에서 다시 제가 정리 발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교육 정리했던 건데요. 일단은 월별로 정리를 해놨고, 특이한 걸 보시면 저희는 역순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역순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스터디 조원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역순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12월부터 거꾸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정리했던 게 3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활용 가능한 문구. 세 번째, 조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싶은 사안이나 내가 혼자서 생각해 볼 사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행복한 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키워드에서 고교학점제 혹은 교육 현장 근무제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고 적어놨었고, 메이커 교육. 그래서 만약에 메이커 교육을 하면은 나는 어떤 메이커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혹은 건강관리 로봇, 이건 이제 고등에서 할 수 있겠죠. 비침습적으로 BP나 BST를 재는 기계를 학생들이 스스로 원리를 알고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문구는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거는 이제 집단 토의에서 정리 발언이나 기조 발언에서 쓸 수도 있고, 혹은 토의하는 도중에 저의 교육관을 말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구상형이나 즉답형에서 저는 교육이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을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리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구들을 정리해놨어요. 좋은 문구들. 그리고 생각해보기. 이거는 이제 조원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어떻게 할 거다, 선생님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프린트하기도 했지만 따로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하이라이트 치면서 좀 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추렸어요. 혹은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을 좀 더 추렸고요. 중간중간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생각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따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시 능력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보건교사로서 학생들의 포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혼자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크리티컬 띵킹을 늘리기 위해서 성평등에 관해서 아이들이 토의 토론하는 수업을 하겠다. 혹은 크리에이티비티,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미세먼지 대처 방법에 따른 거를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을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강의식으로 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학생들이 토의 토론하는 수업을 지향하겠다. 콜라보레이션, 보건에서 흡연 음주 예방 캠페인을 조별 활동으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흡연 예방, 음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교육에서 교실일기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교실일기가 누구든지 본대로 들은 대로 쓰는 일기, 일상, 삶, 학교 안에 이야기거리를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나는 보건실에다가 노트를 비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방문장이나 일기 같은 거를 비치해놔서 아이들이 보건실에 와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저의 근거는 제가 대학 동아리 때 저희 동아리 방에 방문장이 있었거든요. 활동하지 않은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너네 열심히 하고 있니? 반가워. 나 들렸다. 이런 식으로 방문장을 써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서 이런 거를 보건실에서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과 저와의 소통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행복한 교육이 되게 양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별로 양이 없고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교사로서 생각해 봐야 될 점, 사례 이런 것들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사실 이것도 월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뒤로 갈수록 정리해 놓은 게 되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복되는 내용은 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신년사. 사실 교육감 신년사는 내용을 그냥 뽑기만 했고, 여기다가 제가 중요한 거를 표시로 하이라이트 쳤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따로 나올 만한 내용이나 내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요거를 같이 프린트를 해서 공부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교육감님 신년사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평화통일, 미래사회, 화합협력, 혁신교육,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미래교육 2030,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대응 교육 등등등등등등 학교 민주주의 실현 막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런 게 문제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사 관련 시책 내용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경기 혁신교육 3.0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고,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업데이트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3.0이고요. 학생 중심 교육, 현장 중심 교육, 행복한 배움이란 무엇인가, 학교 민주주의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서
한쪽에 신년사랑 그 신년사와 관련된 시책을 모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독후감. 독후감 조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튜브나 혹은 TV 영상, 그리고 책을 보고 느낀 점을 독후감으로 적었는데 이거는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적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입학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입학식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고 나는 이걸 보면서 때론 교사들이 상황에 따라 굳건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그때그때 상황과 느낌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낀 것, 불량 학생들에게도 교사와 반 아이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대하고 생활한다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 없이 함께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지금 보니 되게 부끄러운데 이런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저희 교육관도 정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렇게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는 교사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뒀을 때 더욱더 효과가 있고 한 번 더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것들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4.16 교육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에 가치는 뭔지 이런 것도 정리해놨고 경기는 꿈의 대학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럼 꿈의 대학이 뭔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봤고 미래형 학력도 지금도 아마 되게 중요할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여기 미래형 학력은 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전 영상에서 경기도 교육청 블로그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청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버스 타고 보면서 갔는데 여기에 좀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보면서 괜찮았던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집단 토의에서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 제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책 읽었던 건데 이 책은 제가 정말 추천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과 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지만 나의 수업은 무엇인가? 나에게 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누구인가?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런 좋은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요. 이 책 꼭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나온 질문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 보건 교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교과 연계 활동을 따로 정리해 놓았던 건데 이거는 사실 저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따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일별 면접이든 집단 토의든 어디든 간에 다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 교사가 되어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걸 그대로 베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교과 연계 활동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본인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 있는 답변을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단 토의 만능 틀에 대해서 정리해놨고 이걸 하면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면서 초를 다 셌어요. 그래서 이거를 40초 정도 안에 끊을 수 있게. 왜냐면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분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40초 안에 끊을 수 있게끔 말할 때 듣기 좋도록 문장을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자성어 속담인데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 그 중에서도 저는 뒤샘 미소라는 게 스스로 되게 와닿았는데 행복할 때만 지어지는 미소래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미소. 그래서 나는 아이들의 뒤샘 미소를 이끌어내는 교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뒤샘 미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면접 스터디하면서 연습할 때 뒤샘 미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 종이는 제가 이제 면접날 당일까지 가져갔던 종이어서 여기다가
끝까지 중요했던 거를 써놨는데 노크하는 거 자신감. 제가 틀렸던 것들, 좀 저에게 부족한 점들을 써놨고 나만의 키워드는 점점 더 생겨요. 이게 내가 구상형이라던가 즉답변 답안을 만들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입니다. 이거는 요약본이라서 되게 간단한데 처음에는 제가 상세본으로 제본을 했다가 그걸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책이 변경됐을 때는 요약본으로 프린트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굳이 상세본을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해보니까 요약본으로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육청은 잘 모르니까 경기도에 한해서는 굳이 상세본을 굳이 다 보지 않아도 요약본만 봐도 내용이 파악 가능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자기가 공부하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 낭비, 제본하는데 종이 낭비 하지 마시고 경기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요약본을 뽑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책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양이 너무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은데 함께 볼게요. 일단 시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첫째로 내 교과에서 어떻게 이 시책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이 시책이 어떤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크게 지금 보시면 경기교육은 정책이 4가지가 있죠. 행복한 배움, 학교 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교육 행정 혁신이 있는데 이 4가지 안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학교 민주주의에서 나온 내용이 행복한 배움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안전한 학교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시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헷갈리시거나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 민주주의를 물어보는 시책이면은 그 민주주의 시책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서 시책을 공부하시면은 시책은 별거 없어요. 그럼 함께 봐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 이렇게 다 하이라이트를 쳐놨었고 보면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시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있죠. 이거를 외워야 돼요. 이게 어느 시책에 해당하는 건지 헷갈리지 않고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주도 체험학습이 학습 경험의 다양화에 있는데 이거를 교육과정 다양화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학생 주도 학습 강화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있는 시책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시책을 공부했던 방법은 아까 분류를 보면은 모르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단위학교, 학교 공동체, 대토론회 이건 뭘까? 그럼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는 게 좋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공간 확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시공간 확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봤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적용 대상 이런 것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도 한번 봐봐야겠다 하면서 쭉 읽어보고 학생이 기획 참여하는 인권교육의 강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이제 행복한 교육에서 많이 봤던 사례들을 이렇게 시책이랑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행복한 교육에서도 분명히 아이들의 학생 인권에 관련해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서 그게 이런 시책과 관련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고 저도 이제 여기다가 따로 적어놨었고요. 그리고 학생 인권의 달을 맞이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UCC도 있고 OX 퀴즈대회도 있고 이런 거를 좀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저는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따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찾아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사례로 운영이 되는지 검색하거나 행복한 교육을 보시거나 그리고 여기다가 따로 정리하기 이런 거를 하시면 됩니다. 시책 공부는 이게 다예요. 단지 이 내용이 이제 많으니까 좀 내용이 많아지는 것 뿐이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추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새로 생긴 내용을 따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이게 추가됐지 하면은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추진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따로 적어놨습니다.
제 교과와는 관련이 없지만 뭐 전문 담임 교사제, 책임 담임 교사제 이게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건지 찾아보고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삶 보장.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희 보건교과랑 되게 많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뭔가 많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것인지 이런 거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책을 보시면서 본인과 관련된 시책이면 더욱더 많이 파시고요. 나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많이 찾아서 정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육 행정, 우리는 행정직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기만 하고 넘어갔고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유익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공부 방법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누누이 계속 라이브 방송 때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교사로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책 공부 중요하지만 시책을 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토의를 하다 보면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책을 그냥 말해요. 근데 사실 시책을 물어보는 시책 자랑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건교사로서 혹은 영양교사로서 혹은 교과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게 여기에 시간을 더욱더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좀 더 구분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은 아직 기획을 안 했지만 일단 떠오르는 대로 기획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좋고 제가 12월 중순 말부터 1월까지는 영상을 찍어서 제가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 컨텐츠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얼굴은 가려드려요. 사정이 있어서 스터디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공지를 올릴게요. 그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면접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 꼭 챙기시고 말하는 연습하다 보면 목이 많이 쉴 거예요. 물 많이 드시고요. 목 관리 열심히 하세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